안녕하십니까. EBS 기능교실의 문혜정입니다. 계절의 변화보다 한 발 먼저 앞서 나가는 것, 여성들의 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리쬐는 여름 햇살처럼 다양한 종류의 의류들 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과 유행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전문 기술인들, 바로 EBS 기능교실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EBS 기능교실에서 마련한 양재기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소매 셔츠 컬러 블라우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우스는 늘어진 느낌의 불룩한 모양 또는 헐렁한 모양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깨에서 허리선 또는 엉덩이선까지 내려오는 의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우스는 원래 여성용 원피스에서 변화한 것과 남자용 와이셔츠에서 변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서 평상용에서 이브닝용으로 재킷 아래에 착용하는 용도뿐 아니라 길이를 길게 한 재킷풍의 블라우스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련된 여름 의상으로 코디할 수 있는 반소매 셔츠 컬러 블라우스, 오늘 EBS 기능교실에서 그 제작 과정을 자세히 배워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블라우스 제작 과정 함께 살펴볼 텐데요. 블라우스 제작 과정 소개해 주실 분은 이영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식입니다. 예, 블라우스 제작 과정 자세하게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네. 어떤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까? 네, 반소매 셔츠 컬러 브라우스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네. 브라우스 제작하기 전에는 모델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신체가 크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한 다음 후에는 패턴 제작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블라우스 제작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재료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브라우스 만드는 데는 도구가 참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상반신의 원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단, 면실, 미싱실, 미싱 바늘, 스팀 바늘, 롤렛, 단, 깃을 뽑아내는 송곳입니다. 초크와 초크 종이는 선을 그려주기 위해 필요하고요. 연필은 제도 뜨고 패턴 뜰 때 사용됩니다. 재단 가위와 종이 가위, 쪽 가위가 있고요. 줄자는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둥근 자는 소매, 진동선과 뒤목 라인, 앞목 라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물자는 진동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방한자는 직선을 그리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곡자는 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직각자는 직각선을 그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바느질을 하기 위한 미싱이고요. 다리미와 분무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작할 블라우스는 반소매 셔츠 컬러 블라우스입니다. 선생님, 반소매 셔츠 컬러 블라우스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정은 어떤 건가요? 네, 블라우스 제작하는 데는 우선 모델의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반소매 셔츠 컬러 블라우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을 선택한 후에 모델의 사이즈를 측정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머리를 안쪽으로 몰아서 묶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앞쪽으로 좀 넘기고 등 뒤를 재겠습니다. 반듯하게 다리 붙이고 목 뒤에 뒷뼈 부분에다 자를 재고 허리 부분 선에서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등 길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37이 나왔습니다. 가슴둘레를 재는 요령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거 너무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고 뒤에 거울이 있으면 이 손이 비틀어졌나 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허리 사이즈는 이렇게 스커트 만들 때도 똑같이 이렇게 허리 사이즈는 이렇게 재시면 되고요. 허리 사이즈에 손가락 하나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허리가 클 수 있으니까 그 상태로 딱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목 둘레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요 점, 목 옆점, 이 목 앞점, 여기 뒷점이 있는 그 선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목 둘레를 이렇게 재면은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가슴폭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폭은 이렇게
한 가지 더 사이즈를 재본다면 밑가슴 있죠? 밑가슴을 이렇게 재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매 이 팔을 들었을 때 여기 뼈가 있죠? 이 상태에다 자를 재고 이렇게 재는 게 아닙니다. 팔꿈치에 대고 이 자는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손을 약간 주머니에다 넣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 뼈가 있어요. 이 상태로 뼈까지만 이렇게 재주시면 재도 뜰 때 여기에서 2cm, 3cm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밑으로. 네, 이 뼈에서 조금 약간만 내려오게 이렇게 재주시면 됩니다. 팔기장은. 자, 상반신에는 이렇게 해서 사이즈 재는 법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상반형, 기본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먼저 사이즈, 등 길이, 바스트 라인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선 등 길이가 38입니다. 네, 이 점에서 여기가 뒷목점입니다. 뒷목점에서 이 기장을 38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 길이 38 정한 다음에 바스트 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우선 바스트 라인을 정할 때에는 중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점에서 목 라인, 앞목 라인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목 라인을 서로 연결을 그러니까 뒷목점에서 앞목점까지 선을 나눠서 2분의 바스트 플러스 5로 나눠서 여기서 정하면은 이 연결을 해서 이 사각이 되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스트 라인을 정하는 데는 이 계산법으로 6분의 바스트 플러스 7을 계산을 하면은 바스트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상반신에는 이 가슴 라인 선을 정할 때 6으로 나눠줍니다. 웨스트 허리하고는 틀립니다. 허리는 4로 나눠주지만 상반신의 경우에는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